자,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거는 이제 부르고뉴산 샤도네이 준비했어요. 자, 아무래도 우리 SSCI 나간 게 진짜 오랜만 아닙니까? 감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국제적으로도 좀 인정해주는 부르고뉴 화이트를 먹는 게 이걸 기념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뭐 그냥 지역 등급 회종급이라고 그러는데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부르고뉴에서 나온 와인이니까 완전 나옵니다. 거기는 주로 와인 어떤 맛이 유명해요? 드셔보시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좋다. 건강하면서. 네. 이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죠? 이거 프로젝트잖아요. 네, 이거 사회 연결망 프로젝트였죠. 선생님 옛날에 기억나요? 데이터 모으고 만들 때? 기억나죠? 저는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하게 됐었죠. 그럼 처음에 이 연구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아, 이 연구 이 아이디어. 제안서 내실 때. 연구 아이디어를 사실은 근데 이 연구 아이디어를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논문하고 관련돼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제안서를 쓸 때 너무 이제 고생을 그때 많이 했어요. 보통 제안서라는 게 원래 그런 식으로 써지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 저희 연구실에서 그 성공적 노화라고 해서 SSK 연구를 하면서 이제 사회 연결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연구를 하셨던 시기였어요. 저희 교수님께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제안서를 쓰게 됐었는데 연구 주제가 너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계속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갈아엎고 하는 과정을 계속 보내다가 그때 당시 교수님께서 아마 해외 학회를 가셨을 텐데 그때 뉴욕 어디 미국 가셨었나요, 교수님? 캐나다인가? 참 모르겠는데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긴 하네요. 왜냐면 그때 교수님께서 미주 쪽 어딘가에 학회를 가시고 한국에 돌아오시는 날이었는데 그때가 제안서 마감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아이디어가 안 잡혀서 교수님께서 바로 공항에 딱 들어오셨죠.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지만 자기 보고식 그 어떤 척도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지금 얼마나 우울해요, 나는 얼마나 적응을 잘해요 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심리적 부분은 이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나 다른 어떤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측정을 하고 싶은 그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애들이 적응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관계 통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러고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된 연구였습니까? 이게 그 데이터 사회 연결망이라는 게 딱 내가 소속해 있는 집단 내에서 연결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면서 얘네들의 적응 수준, 그러니까 심리적 적응 수준이나 뭐 학교 생활 적응, 학교 같은 경우나 조직을 적응을 하는 게 거기를 뛰쳐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랑 정신 건강 이런 거를 나 정신 건강해요, 나 잘 적응해요가 아니라 내가 이 조직 안에서 누구랑 가깝게 지내요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여서 딱 폐쇄적인 그 집단 안에서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갖다 보는 게 사회 연결망이었는데 이게 친구들 이름 쓰는 거예요. 나 누구랑 친해요. 이렇게 하는 거를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원대한 꿈을 갖고서 이 데이터를 연도별로 모아야지.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망이 변하는 것도 봐야지. 그리고 얘네들이 한 과에 50명이면 50명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죠. 근데 이번 사기 되게 강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친구가 많냐 물으면 거짓말로 친구 많아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몇 명 그러면 우리 과에 친한 친구만 20명 있어요. 그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반대 방식을 썼어요. 과의 모든 애들한테 네가 친한 애가 누군지를 쓰라고 했어요. 그걸 역으로 분석을 하면 나를 친하다고 지목한 사람이 몇 명인지가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상당히 객관적인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이제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제 적용했던 거죠. 연구하면서 뭐 되게 애환이 많으셨죠? 그때요, 뭐 지나놓고 나면은 애완이라고 할 것도 아닌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쓰는 선생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왜냐하면 선생님도 분석을 원래는 사회 연결망 분석도 말하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좀 사회연결망 연구니까 그 분석법을 좀 사용해서 어떤 걸 좀 보고자 했는데 공부를 할수록 어렵구나. 내가 이거를 공부를 더 해서 하지 않는 이상 이 논문의 그 주제는 뭔가요, 그럼? 주제는 사실 제목이 우울과 자살 시도 사이에서 이제 사회연결망 효과를 보는 거라서
우울한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가 위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사형결망이 어떻게 조절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였습니다. 왜 이 주제를 선택하신 건가요? 저는 연구팀에 나중에 합류하게 됐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변이들을 좀 살펴보다가 일단은 사실 가장 자살 시도라는 게 가장 극단적인 가장 큰 문제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우울한 사람이 자살 시도 위험이 높다는 거는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또 그러면 그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사형결망 연구니까 당연히 사형결망 변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변이들을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가 되게 어려웠던 거는 연구 자체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연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원고를 쓰고 이게 우리가 쓴 노력한 원고가 어딘가에 게재가 되는 그 과정까지가 사실은 어쨌든 연구의 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런 연구를 하면서 무슨 우리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쓰는 건 그냥 내 일기를 쓰는 거지. 이게 연구로서의 어떤 가치가 충분히 가져지려면 내가 한 연구에 대해서 동료들이 봤을 때도 전문가들이나 동료들이 봤을 때도 납득이 되고 이게 그래도 새로운 연구구나, 시도가 의미가 있구나, 이게 기존의 사회적 지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볼 수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 논문의 피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단 안에서의 관계망을 보는 거예요. 그 집단 안에서 적응하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집단의 적응은 기존에 그게 그러니까 직업인들을 하든 학생들을 하든 1년차 신입일 때에 한 달 반 안에 모든 게 중요해요. 이게 신입사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집한 대상은 대학생들의 적응을 보는 거여서 대학교 신입생 입학하자마자 한 달 반 안에 데이터를 모았어요. 근데 이거는 1학년 벌써 한 4월쯤 되면 신학년 거의 정해지잖아요. 이제 그거를 노린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비용 대비 데이터를 빨리 얻고 싶다는 게 얘네들이 이 집단을 적응 잘하는지 보려면 얘네들이 뭐 1년 있으니까 적응 잘한다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1년이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교수님이나 학교에서 봤을 때 얘네 적응 잘하는지 보려면 입학하자마자의 데이터가 좀 해야 경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6주 안에 있어. 기존 연구에서 6주 안에 모든 게 결판이 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점으로 해서 매 학기마다 모으긴 했어요. 매 학기마다, 그러니까 매 학기 매년 1학년들의 데이터를 6주 안에. 그래서 친구 이름 써라. 협조 해주던가요? 나름 유인가가 있으니 오긴 오지만 이게 계속 중간으로 계속 모으는 건데 그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같은 사람이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 빠지거나 좀 잘 오지 않는 경우는 있었죠. 중간 데이터 모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중고합니다. 중간 연구. 아니 진짜 중간 데이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가장 뭔가 원초적인 방식은 이제 모두 다 듣는다 수업에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서 모두 다 듣는다를 돌렸어. 그러니까 적어도 어쨌든 그 수업은 그 과의 애들이 신입생들이 다 어쨌든 앉아 있으니까 대놓고 너무 싫은 애들 아니면 우선은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시기를 놓치면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 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내 데이터를 주겠다 이런 건 앞으로 진짜 그런 거 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 정말 연구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 그럼 김도환 선생님 분석에 쓴 변인들은 어떤 거예요? 우울 점수 쓰고 자살과 관련된 것 중에 자살 시도와 관련된 변이 쓰고 그리고 사회 연결망 변이 중에서는 네트워크 사이즈를 썼었습니다. 네트워크 사이즈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트워크 사이즈가 사실 물어본 방식이 네가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 라는 질문으로 얻어서 몇 명이다 라고 답변을 받은 거였고요. 그래서 이런 변이를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 해석을 할 때 좀 재밌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명이냐 듣고 걔네 이름도 써라도 하고 저희 그때 데이터가 사실은 저는 되게 쓰고 싶은 데이터 많긴 했는데 이름도 쓰고 저희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물어봤어요. 몇 번이나 만나냐? 전화 연락은 몇 번 하냐? 저도 이전에 조금 썼던 게 이 논문에는 안 썼지만 상의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맞아. 이 사람이랑은 상의를 얼마나 하냐 뭐 점수 매기고 뭐 얼마나 친밀한가에 대해서도 점수를 매기고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죠. 보통 네트워크 분석은 이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변인이 너무 아까운 게 우리가 이걸 대답을 되게 열린 대답에 들었어요. 보통 뭐 일주일에 몇 번 만나시나요? 그래서 뭐 사적 리스폰스 이게 아니라 되게 열려서 질문했어요. 얼마나 만난다고 생각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답하게 했어요. 그래서 설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변인님 뭐 언제 수집된 결과로 뭐 어떻게 분석을 하신 건가요? 저는 이 연구의 일부분만 이제 사용해서 쓴 거라서 저는 한 시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좀 횟수가 많았을 때 데이터로 딱 그 시점에 우울과 자살 시도 그리고 그 사회 연결만 관련된 변인들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아, 그럼 그 시점에 횡단적인 데이터로. 그래서 분석 기법은 어떤 걸 쓰신 거죠? 분석 기법은 사실 단순했습니다. 그냥 조절 효과를 보는 거였고, 그래서 뭐 기본 통계 프로그램 사용하고, 그리고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 조절 효과가 어느 범위에서 나타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존스 네이만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몇 명인지 보는. 근데 저희가 그럼 독립변인이랑 중립변인이랑 조절변인이 뭐가 들어간 거죠? 독립은 우울이었고, 종속이 자살시 경험이었고, 그 다음에 조절 효과 본 게 소셜 네트워크 사이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통계 기법이 복잡한 게 아니라 어쨌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자체가 사실은 그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연결망이 본인이 생각할 때 몇 명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의미 있는 사회 연결망의 크기가 얼만큼이고 이거는 그냥 누가 물어봤을 때 이 사람 적응을 잘하니까 우울한지 이걸 알아보려는 데이터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연결망의 크기가 그러니까 내가 의미 있게 관계를 맺는 그 사람들의 수가 어쨌든 내가 우울하거나 그럴 때 자살 경험하고 관련돼가지고 의미 있는 조절 효과를 보여준다는 거를 사실은 결과를 내놓은 거니까 통계 기법 자체가 막 복잡하고 안 복잡하고를 떠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생활에 적응을 하거나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결과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울과 자살 시도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사이즈가 6명 이하면 그 우울과 자살 시도의 관계가 유의했고 그 이상 넘어가면 7명 이상 넘어가면 그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이즈 6명, 7명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인이 많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군요. 네. 우울해도 자살 시도로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참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많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 과에 7명 알기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팀만 해도 조별 발표만 해도 6명 정도는 경험이 생기니까. 그 조별 발표한 애들끼리 나중에 원수가 되잖아요. 아니 왜 애들은 의문의 1피를 만들어요. 잘 지내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아니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연구를 하는데 막 사회적 지지가 되게 의미가 있어. 우울하고 뭐 자살 시도 사이에 어떤 뭐 조절 효과가 있어. 이럴 때 그래서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막 불러일으켜야 돼? 뭘 얼마나 키워줘야 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N수가 나왔어. 7명이 안 돼? 6명이 안 돼? 너는 친구가 있어요. 약간 너무 극단적인가? 근데 우리 약간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그거죠. 이전에 사회적인 변인들은 되게 좀 리커트로 해서 모호한데 그냥 몇 명 N수로 딱 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명확해진 게 의의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이제 투고로 드디어 넘어갈 텐데. 나 진짜 할 말 많은데? 네. 그래서 투고 전략이 있었습니까? 어디에 내겠다는 거. 저는 뭐 네이처 이런 데 내시려고 할 건 아닐 것 같아요. 아, 네이버도 아니고 네이처였군요. 네이버도 전화를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왜 어떤 느낌이냐면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세상을 몰랐었죠. 이런 느낌이에요. 설마 이 무수히 많은 전화를 주고 나를 이렇게 안 받아줄까? 나는 진짜 이렇게 까일 거라고는 살면서 나라별로 넣어봤거든요. 처음에는 또 이게 자살 관련된 거다 보니까 자살 관련된 이제 학술지에다가 맞아. 넣고 바로 그냥 데스크에서 그냥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찾고 또 이렇게 찾고 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걸어서 세계 속으로도 있지만 논문 투고로 세계 속으로도 있죠. 아니 진짜 저 정말 그 리스트가 있어요. 논문 리스트가. 그거를 한땀 한 땀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이렇게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 이런데 이게 자꾸 저희가 7번째인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해외 저널이다 보니까 결과물이 이렇게 리젝을 당하게 되고 리젝이 돼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투고할 시간에서부터 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달, 두 달 지나서 결과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결과가 이제 빨리 기다려져야 하는데.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누가 데스크에서 내 원고를 던지는 느낌. 약간 철퍼덕 맞는 느낌. 그 철퍼덕을 뭐 스코프가 안 맞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은 그 이직당하는 시간이 1년이 넘었어요. 이제 1년이 있었고 지금 여기 학술지 된 것도 23년에 넣어서 2번 리비전 통해서 24년도에 확정되고 이제 25년도에 드디어 나오게 된 거라서. 그래서 원래 김동원 선생님 중간에 그냥 공양수지 내자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KCI가 웬 말이냐, KCI로 넣겠다고. 사실 당장 그 자격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라서 조바심에 빨리 그냥 결과를 보고 싶다 해서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반응들이 이제 나쁘지 않아서 교수님하고 선생님하고 좀 더 해보자 해서 그리고 봐서 다행히 좋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한테 너무 올려놨어. 뭐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냥 저는 그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왔을 때는 오히려 이거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라서 좋은 건데, 보통은 지적을 많이 받으면 싫으니까 그만 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적사항이 많다는 건 특히 해외 논문 냈을 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깝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많은 세계를 돌아서 우리 이웃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최종 저널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아주 우리의 이웃 국가니까 가깝고도 먼. 네, 제페니즈 사이클로지컬 리서치라고 사실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누가 추천한 거죠? 약간 제가 알아보기는 했었는데 진짜 그 심리학 저널이나 뭐 이런 다양한 다문화적인 뭐 저널 다 알아보고 하다가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근데 이제 특정 이게 나라 이름이 있고 이랬을 때 이게 또 선호하는 어떤 주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좀 있기는 했는데, 다행히 이게 이름은 이제 제페니즈 사이클로지컬 리서치이기는 한데 출판되는 데는 이제 와일리여서 그래도 뭐 어떻게든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왜냐면 그 전에 너무 데스크에서부터 날라오는 종이를 너무 많이 맞다가 너무 막 멘탈이 만신창이가 돼갖고 설마 여기 넣어도 될까요? 이러고 이제 교수님께서 여쭤봤는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되게 가까운데 일본하고의 어떤 심리학적인 교류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교수님. 나는 여기가 이렇게 한 땀 한 땀 시간을 공들이는 곳인지 몰랐어요. 지금이 25년도잖아요. 2025년도. 저희가 여기 투고를 2023년도에 했어요. 뭐 결과 나오는데 한 반년씩 걸려. 그래서 처음 심사 1차 나왔을 때 뭐 좀 감이 오셨나요? 저는 사실 처음 이렇게 왔을 때 워낙 이제 내용이 많아서 그게 6개월 넘게 기다렸다가 나온 거였는데, 이거를 안 시켜줄 정도의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럴 거면은 그냥 빨리 그냥 리젝이라도 주지, 왜 이렇게 다 까면서 내용 답장할 거면 왜 이렇게 늦게 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알고 보니 이 논문에 관심이 있고 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준 거였구나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깔 거면 금방 끝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리뷰어들이 그렇게까지 뭔가 꼼꼼하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면 된다. 왜냐면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근데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세히 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라인 바이 라인 왜 그래 우리한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생시키는 거 깔까봐. 사실 처음에 이렇게 메이저 리비전으로 오고 수정해서 보낸 것도 메이저 리비전으로 떠서 이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그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다가, 근데 결국 그것도 이제 그거대로 수정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억세스 바로 됐었죠. 그래서 저 사실은 안 믿겼어요. 억세? 네? 네, 진짜. 중간에 마이너 리비전 정도는 이제 한번 나올 것 같았었는데. 대표적인 아픈 논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실감 안 나는 거 알아요? 그게 메일로 왔잖아요. 억셉됐다고. 근데 약간 현실감이 없어서 누가 됐나 보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좋겠다 했는데 내 논문이네.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수련 전에 이제 졸업 논문을 저희가 수정해서 쓴 거였고, 수련을 3년을 가 있었는데 수련이 이미 끝났는데 이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난 앞뒤로 약간 식은땀이 되게 많아. 앞에서는 데스크한테 맨날 이렇게 리젝 먹고 뒤에서는 식은땀을 한 바가지 흘리면서 이렇게 리뷰어들은 리젝을 할 거면 빨리 하든가 아니면 빨리 억셉을 시켜주든가 약간 이런 느낌. 그래도 어쨌든 선생님한테도 언젠간 도움될 수도 있어. 이게 커리어로 되게. 그렇죠. 오히려 결과가 늦게 나와서 이 실적을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국제저널에 투고를 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그 결과까지 체험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걸 엄두를 못 내잖아. 그래서 뭐 현재 소행인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 이건 너무 이제 상투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좋은 느낌이냐면 뭔가 피부로 약간 되게 단련된 느낌? 사실 오늘도 하나를 투고를 했었는데 좀 물론 이제 리젝을 당하면 지금처럼 담대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동안의 경험에 따라 좀 이런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뭔가 리비전이 오거나 이럴 때 우리 내 애기가 더 예뻐질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오늘 낸 논문도 이제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는 좀 관련한 주제를 좀 확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연결망이라는 주제 자체가 좋은 주제고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분석법 자체로도. 써먹어야지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람이 있네요. 노페인 노게인. 네, 김동원 선생님은 향후 계획이 저는 사실 수련 끝나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제 성향상 교수님께 많이 찾아뵙고 좀 말씀드리고 했는데 제가 연구 쪽에 관심이 있고 좀 하고 싶은 생각이 한편에 있으면서 나는 이 학위 논문을 이 학술지 투고를 끝내지 못했다라는 게 되게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많이 걸렸었거든요. 어쨌든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게 커서 이제 앞으로 연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괜찮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고 그러다 보니 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쪽으로 더 가볼 수 있겠구나. 지금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앞으로 뭐 박사 진학까지도 이렇게 좀 해볼 수 있겠구나. 자신감을 좀 얻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그러고 보니 같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일단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늦었지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11년도 2월에 이제 석성여대에서 석사 졸업하고 수련 3년 받고 지금은 저기 여의도 성모병원 뇌건강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동구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이탈리안산 제일 좋은 등급이고 제가 편의점에서 사올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아 근데 제가 이걸 몰라요. 품종도 모르고 그냥 DOCG 등급 제일 좋은 등급이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네. 이제 저희 후배생들 아니면 이제 수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제 수련을 마무리하신 분께서 이제 한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버티는 것이 답입니다. 버티는 자가 승리합니다. 힘내십시오. 아니 근데 들어가서 버티는 거 버티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 팁을 줘야지. 아, 들어가면 버틸 건데. 아 그렇죠. 또 남자로서 수련을 받는 것에 대한 특별한 또 애환이 있지 않습니까? 임상심리학에서. 사실 수련을 준비할 때부터 좀 흉흉한 소문들이 좀 있었죠. 이제 뭐 남자는 뽑지 않는다, 뭐 남자를 뽑는다라는 소수의 곡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냥 제 전략은 그런 소문이 있건 없건 그냥 쓸 수 있는 데는 다 쓴다.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남자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는 힘들어 보이는 곳에 지원을 해야겠다. 힘든 곳에서는 남자를 원할 것이다. 혼자 좀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래서 수련 받은 곳도 이제 마약 환자들이 이제 있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들어 보이는 병원에 좀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오히려 서울 서부의 대한민국 한반도 서쪽 지역의 마약 환자들 병원 하면 제일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쪽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뭘 못하고 안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아유 의미 있네. 사실 내가 잘하는 거를 찾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못하는 거, 안 맞는 거를 좀 찾아서 그거를 이제 제외하면서 소거법으로 이렇게 제 앞길을 좀 찾아가는 게 좋은 것 소거법 같다고 중요하죠. 생각했습니다. 뭐가 나에게 제일 맞고 이런 거 알기는 어려우니까. 맞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레이싱크로노그래프 시계를 산 가장 큰 이유는
속도 때문이요. 이게 이 시간 때문에 얼마나 저 피가 말랐냐 그동안. 그래서 이놈은 나오긴 나오는 건가. 혹시 접수가 안 된 건 아닐까. 잊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 이 속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 요즘 심지어 그래서 시간에 대한 연구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요. 저희 시간 지각에 대해서 요새 관심 갖고 있잖아요. 주관적 시간 지각이라든가. 시간이 얘네는 6개월 만에 답해줬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막 6년, 60년 같이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잘 지키고 빨랐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시간을 재는 시계를 사봤습니다. 아, 프랑스 브랜드인데요. 뭐 한국에서는 주로 사실은 그 트로트 가수의 황제라 할 수 있는 임영웅 시계로 더 유명합니다. 초기에 광고 모델 한 거 같아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그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장르를 이제 레이싱 크로노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레이싱카 드라이버들이 시간을 잴 때 쓰는 초시계로 쓰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피드와 관련된 건데 그럼 왜 이거를 골랐느냐? 스피드에 대한 애환이 되게 많았던 논문이라서 그래요. 크로노그래프는 초를 재는 건데 이게 누르시면 초침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달리다가 멈추면은 6초가 흘렀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리셋을 누르면 원위치로 돌아오고 다시 시간을 잴 때는 다시 누르면 이제 시간이 가는 그런 방식을 띠고 있어요. 이게 자동차에 이제 기반을 두고 만든 거고요. 사실 안에 좀 색깔이 너무 특이하긴 하죠. 중요한 건 스피드에 대한 아쉬움. 이걸 이제 상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